능력 2. 빅데이터 시대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기업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무작정 쌓아둘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시라도 빨리 데이터를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셈이죠. 무의미한 데이터를 방치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손실만 가중됩니다. 과거의 기업 정보 관리는 데이터가 개별 데이터베이스,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마트에 저장됐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저장하고 통합, 분석하기 위해 대규모 단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 내부 시스템과 클라우드에서 각기 다른 벤더 플랫폼에 분리된 애플리케이션에 펼쳐진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데이터까지 더하면서 단일 뷰를 얻는다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들의 공통된 목표는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해 이를 발생, 수집, 저장, 통합, 통제, 관리, 분석, 활용에 이르기까지 더 큰 비즈니스 가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자원의 관리 대상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가치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활용 단계까지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많은 정보자원을 도입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조직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정보관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정보관리 개념 및 필요성, 정보관리 방법, 정보활용 형태, 그리고 정보관리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가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란 각종 정보를 가장 능률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 분석,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정보를 조직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오늘날 모든 조직은 막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정보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직 활동에 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관리는 인간이 가지는 인지 능력과 시간적 한계성을 극복하여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음 사례를 읽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평소에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 L씨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도서를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책을 찾았을 경우 이를 저자, 출판일, 제목, 출판사 순으로 기술한 후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하여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여 두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도 구분하여 정리하여 유사한 주제의 업무 지시가 있을 때 바로 관련 문헌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찾은 정보를 6년간 계속 정리해 놓았더니 이제 새로운 업무가 있어도 별도로 관련 문헌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S씨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나 주제어를 가지고 직원들을 구분하여 색인카드를 활용으로써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색인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직원은 수천 명이지만 색인어에 따라 직원들의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다 보니 찾을 때도 쉽고 내용을 수정할 때도 보다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우선 정보 자체의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입수가 곤란해져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적시, 적소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이외에도 시장조사, 기획, 마케팅, 생산, 유통 등 조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정보 관리는 다양한 조직과 자원을 상호 연계시켜 줌으로써 정보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보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제나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나면 다시 그 정보를 이용할 경우가 없는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같은 정보를 다시 이용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처럼 특정 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다면 특정 주제 분야의 정보를 지속해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이용했던 정보를 이용한 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 관리를 잘하는 것은 정보 활용의 중요한 과정에 속합니다. 지식정보 사회가 되면서 유통되는 정보가 점차 늘어나 개인에게 축적되는 정보가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정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여부는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지식 생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은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찾고 또 찾는다면 정보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낭비이며 정보를 찾는 시간만큼 뒤처지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그 정보가 자신한테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자신한테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이유로 소장하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거나 분류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를 분류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파일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 번은 사진을 시간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해 놓고 다음에는 촬영 장소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해 놓는다면 1, 2년만 지나도 이전에 저장해 놓은 사진 파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렉터리를 만들거나 즐겨찾기 항목을 만들 때는 몇 가지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정보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록을 이용한 정보 관리입니다. 정보 목록은 정보에서 중요한 항목을 찾아 기술한 후 정리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보고서를 쓰기 위해 책을 10권 찾았을 경우 찾은 책을 저자, 출판일, 제목, 출판사 순으로 기술한 후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한다면 10권의 책을 목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 다음 한글이나 워드,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록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후에 다른 정보를 찾았을 때 저자의 가나다 순에 맞춰 추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됩니다. 목록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 놓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글, 워드, 엑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의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목록에서 특정 용어를 가지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문화사에서 출판한 자료를 찾고 싶으면 찾기 기능 창을 통해 S문화사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인을 이용한 정보관리입니다.
정보 내에 포함된 키워드나 단락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나 정보의 주제, 사용했던 용도로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목록만으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사회의 이해라는 책 속에서 정보과잉이라는 현상이 설명되어 있다면 나중에 정보과잉 리스크라는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키워드나 주제어를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정보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색인을 이용한 정보관리입니다. 목록은 한 정보원에 하나만 만드는 것이지만 색인은 여러 개를 추출하여서 한 정보원에 여러 색인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색인은 정보를 찾을 때 쓸 수 있는 키워드인 색인어와 색인어의 출처인 위치 정보로 구성됩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색인을 만들 때 장점은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책이나 학술지를 읽다가 간단하게 내용을 기록하기에 편리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색인 카드는 크기별로 구매도 쉬울 뿐더러 만든 색인 카드는 카드함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색인 카드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의 카드 사이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디지털 파일에 색인을 저장, 관리하는 방식도 기본 구조는 색인 카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 디지털 파일에 색인을 저장할 때 추가와 삭제, 변경이 쉽다는 점에서 정보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색인 기능이 있으며 데이터를 기록할 때 그 데이터의 이름, 데이터 크기 등의 속성과 그 기록 장소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이용한 정보 관리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사한 것끼리 모아 체계화하여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찾을 때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정보를 관리할 때 분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컴퓨터 폴더를 생성하여 디렉터리를 만들 때나 웹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만들 때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폴더별로 정리하고 파일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폴더 정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더는 업무별로 분류하고 버렸던 자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업무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윈도우 휴지통이 아닌 휴지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더나 파일을 만들 때는 알기 쉬운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용 폴더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정말 필요한 폴더나 자주 사용하는 폴더만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폴더 정리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오늘날 직장인에게 있어서 정보의 활용은 수집과 관리에 이어지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은 정보를 가지고 크고 작은 각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또한 정보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도 하고 위험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오늘날 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만큼 정보는 직장인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집 관리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방대한 정보와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신문도 읽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면 회사에서도 상식을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도 어려워지기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신문만큼은 읽고 출근한다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만이 정보는 아닙니다. 출근하면서 동종업계의 잡지도 읽고 현재 산업 전반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IT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모든 직종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고 업무 평가도 속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업무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밀려오는 정보량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쌓이는 이메일과 회의에 쓸 기획자료, 시장조사 리포트, 회사의 업무 보고서 등
좌우를 둘러봐도 정보투성이입니다. 정보는 입수한 시점에서는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채 정보를 쌓아두기만 합니다. 오늘의 뉴스가 몇 주일 후에 고객과의 대화에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쌓이게 되면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될지 점점 판단력이 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보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로 정보를 함께 보존하게 되고 그 결과 악순환이 반복되어 정보는 갈수록 쌓여가기만 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 관리하였다고 하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닐 것이며 모두 유용한 정보도 아닙니다. 수집 관리한 정보 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로 정보는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버리다 보면 오히려 플러스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수집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때도 있지만 일정한 형태로 표현하여 장래에 활용될 정보까지 활용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형태, 수집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되 일정한 형태로 표현하여 활용하는 형태, 수집한 정보를 정리, 분석, 가공하여 활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정리, 가공하여 활용하되 일정한 형태로 표현하여 활용하는 형태, 생산된 정보를 일정한 형태로 재표현하여 활용하는 형태, 그리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한 정보, 한번 이용한 정보를 보존 정리하여 장래에 활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보는 유용하며 활용 가능한 것일까요? 정보는 크게 동적 정보와 정적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적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보존되어 멈추어 있는 정보를 정적 정보라고 합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뉴스는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동적 정보입니다. 반면에 잡지나 책에 들어있는 정보는 정적 정보입니다. USB나 하드디스크 등에 수록된 정보도 일정한 형태로 보존되어 언제든지 같은 상태로 재생할 수 있으므로 정적 정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적 정보입니다. 밀려와서 쌓이기만 하는 정보 대부분은 동적 정보입니다. 이들 정보는 미련 없이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입수한 그 자리에서 판단해 처리하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동적 정보의 특징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보통의 사람들은 물건과 마찬가지로 아깝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아두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기사 오려두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전까지 대부분 사람은 매일 많은 신문기사를 저장했었죠. 이러한 행위는 직장 상사로부터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실제 업무에는 거의 활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동적 정보는 유통기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IT 시대를 사는 직장인의 입에서는 모아둔 정보가 아깝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밀 보장이 어렵습니다. 컴퓨터의 전산화를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조직은 물론 고객의 사적 부분까지 과다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의 소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접근이 쉬워야 하는데 이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보의 접근성이 곧 조직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곧 삶의 격차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고객 등에게 혼선을 자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 행동을 유발합니다. 전산화로 된 일정 형식에 따라 자료를 정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더욱 많은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형식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나름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차 시 정보 처리 능력 2의 모든 학습이 끝났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학습을 통해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처리 능력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